위험균등 레이 달리오는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영했다. 또한 한때 세계적인 갑부였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책 원칙에서 조직을 이끄는 원칙을 200가지 이상 소개했다. 원칙이 투자 시장의 성공 비결을 보여주는 지침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투자 전략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며 격렬한 논쟁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선 달리오가 브리지워터에서 구축한 조직 문화는 대단히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리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절함이 아니라 직접적인 솔직함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지워터는 개인의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매일 수집했고 모든 회의를 녹음했다. 직원들은 공개 비판의 대상으로서 조직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단점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놓아야 했다.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직원은 공개 교수형이라고 하는 공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달리오는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하이에나가 무리가 어떤 영양을 잡아먹는 영상을 직원들이 시청하도록 했다. 브리지워터 직원 중 3분의 1이 몇 년을 못 버티고 회사를 떠난 것도 납득할 만하다. 한 직원은 코네티컷 인권위원회에 브리지워터를 고발하면서 그곳이 공포와 협박의 도가니였다고 묘사했다. 그럼에도 브리지워터가 성공적인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일부는 그들의 강인한 조직 문화를 높이 평가한다. 전 직원이자 미국 FBI 국장을 지낸 제임스 코미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평생 낯선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미국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브리핑을 했으며 대법원에서 항변을 하고 브리지워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은 브리지워터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레이 달리오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영리한 놈입니다. 브리지워터가 보여준 최고의 상업적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위험 균등 투자 전략을 개발한 것이다. 위험 균형 전략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처럼 위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기대 수익률과 기대 변동성이 적절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신용 매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신용 매수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더 높은 단위 위험당 기대 수익률을 선사할 만큼 위험과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분명하게도 신용 매수는 고유한 형태로 추가 위험을 만들어낸다. 그 이유는 금융시장을 휩쓰는 일시적인 폭풍을 견뎌낼 힘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보상이 큰 내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증거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금 경마장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자. 모든 말에 내기를 건다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어찌됐든 한 마리는 반드시 우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기를 계속하다 보면 20%를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경마장 측이 전체 베팅 금액에서 세금, 비용, 수익으로 20%를 제외한 뒤 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승 확률이 낮지만 배당이 높은 말이 있다. 한 방을 노리고 매번 가장 우승 확률이 낮은 말에 내기를 건다고 해보자. 아주 가끔 우승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베팅 금액의 40%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3번에 한 번 꼴로 우승하는 말에 내기를 건다고 해보자. 이번에도 역시 돈을 잃겠지만 손실은 베팅 금액의 5%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승말을 맞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우승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말보다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에 내기를 거는 편이 그나마 낫다. 그러나 사람들은 페이버릿에 적은 돈을 걸고 크게 이길 것을 예상하며 롱샷에 과하게 돈을 건다. 페이버릿과 롱샷은 자산 시장에도 존재한다. 주식시장과 경마장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은 사람들이 위험은 높지만 예외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과잉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주 안전한 주식도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파마 프렌치 연구에서 베타값이 높은 주식시장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이 안정적인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위험균등 전략의 기반을 이룬다. 수익 베타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역사적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베타값이 낮은 자산을 신용 매수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위험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즉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베타를 시장 포트폴리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반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저위험 자산이 보장하는 수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자산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의 약 절반이다. 즉,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약 50% 작다. 2022년에 이르기까지 90년 동안 회사채가 보여준 평균 수익률은 5.9%이고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10.3%다. 위험 균등 전략에서는 이처럼 뚜렷한 실증적 사실을 알아채고 채권을 신용 매수하여 위험을 주식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 도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도표는 2007년에서 2016년에 걸쳐 채권을 50% 신용 매수한 투자자의 실적을 나타낸다. 여기서 투자자는 수익률과 위험을 모두 2배로 높였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레버리지 포지션을 구축하는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무위험률 차입으로 신용 매수를 할 경우 레버리지 채권 투자 수익률은 9.9%로 떨어질 것이다. 위험균등 대 60대 40 포트폴리오. 위험균등 전략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많은 기관, 투자자 및 균형 잡힌 펀드는 60%의 주식과 40%의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혹은 이를 벤치마킹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위험균등 전략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위험 수익 교환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의 필연적인 급락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단히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의 약 90%는 60% 비중으로 투자된 주식에서 비롯된다. 위기해였던 2008년에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시장 가치의 25% 이상을 이뤘다. 그렇다면 60대 40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최적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돈을 빌려서 단기 무위험률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위험균등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파생 시장을 통해 원하는 레버리지를 구축할 수 있다. 파생 시장을 통한 차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보다 낮다. 주식과 채권의 모든 조합, 그리고 대체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 수익률의 모든 점들이 궤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서 가장 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는 100%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채권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주식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추가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식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채권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 주식과 채권 조합에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더 작아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100% 주식 포트폴리오로 이동하면서 결국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주식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채권보다 크기 때문이다. 곡선 위 두 점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서 60% 주식과 40%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는 점이 100% 주식을 나타내는 점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다음으로 무위험률에서 출발해서 기회곡선과 접하게 되는 직선을 살펴보자. 곡선과 직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주식과 채권의 위험균등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위험균등 지점의 왼쪽에 해당하는 모든 포트폴리오는 무위험률 자산과 위험균등 포트폴리오 사이의 투자 조합을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하자. 무위험률 차입을 통한 신용 매수로 위험균등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위험균등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직선상의 투자 조합은 곡선상의 포트폴리오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위험, 수익 교환을 보여준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균등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60대 40 포트폴리오를 앞서 있고 위험은 동일하다. All Weather Fund, 지금까지 주식과 채권의 두 가지 자산 유형만을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험균등 포트폴리오를 보다 다양한 자산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치 인덱스 펀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물가 연동 국채는 물론이고 원자재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고 저위험 자산도 부수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추가한 자산 유형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적어도 아주 높지 않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자산 유형은 다양한 경제 상황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이러한 점에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그들의 위험 균등 상품에 All Weather Fund라는 이름을 붙였다. 위험 균등 전략이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자. 지수 펀드는 물론이고 소극적 관리되는 펀드 모두 전체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 전략은 펀드 매니저의 시점 선택 본능에 따른 자산 유형 사이에서의 전환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방 민감성과 같은 다른 위험 지표가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보다 더 잘 맞는 경우도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모든 포트폴리오 요소가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에 똑같이 기여하도록 자산 비중을 조율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위험 균등 전략은 2008년 금융위기 기간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는 위험 균등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주식에 큰 비중을 둔 전통적인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위험 균등 전략은 다양한 가중 방식과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활용하지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비해 채권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험 균등 전략이 신용 매수한 채권을 놓고 버리는 도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1980년대 초에서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채권은 꽤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위험 균등 전략을 채택한 투자자는 채권을 신용 매수함으로써 주식보다 더 높은 순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10년 만기 미재무부 채권은 2020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가 예측하는 것처럼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1982년부터 2020년만큼의 높은 채권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용 매수는 투자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도구다. 신용 매수를 하지 않는 투자자는 가격이 떨어져도 채권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가격이 반등하거나 만기 때 액면가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용 매수한 레버리지 투자자는 포지션 청산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할 때 일시적인 손실을 영구적인 손실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작지만 때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나쁜 수익률을 보일 수 있어서다. 또한 위험 균등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여러 자산 유형이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경제 상황과의 상관관계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브리지워터에서 운영한 올웨더 12% 전략 펀드의 과거 실적은 다음 도표에 잘 나와 있다. 올웨더 12% 전략은 뱅가드 균형 인덱스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고 샤프 지수는 훨씬 더 낮다. 즉 최초의 위험 균등 펀드는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다. 위험 균등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점. 위험 균등 포트폴리오가 모든 경제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은 아니다. 그럼에도 레버리지 활용은 투자자의 도구함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 균등 전략을 단지 채권을 신용 매수하는 기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외 증권을 포함하여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가운데 특정 상황에서 신용 매수를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을 높이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특정 부분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투자자는 그리고 신용 매수의 위험을 수용할 만큼 순자산이 많은 투자자는 위험견등 포트폴리오를 전체 투자에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에 집중하는 방법과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는 후자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서다.